이렇게. 얘가 뇌점인데 이 뇌점의 안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 뇌점의 끝 바닥면에다 놓는데 이 바닥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바닥면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침을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놔야 돼요?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가 그러면 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예, 이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바닥이니까 아이고 이게 바닥이니까 여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지탱하고 있는 라인. 얘를 지탱하고 있는 라인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뇌하수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여기가 호르몬을 관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빨갛게 보이거나 까맣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이나 호르몬 기관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뇌하수체 침점은 딱 정해져 있지만 이 뇌하수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호르몬을 관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이죠. 안쪽입니다.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뇌점이 있는 바깥쪽이 아니라 뇌점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안쪽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비장이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 여기가 까맣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곳,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뇌하수체, 갑상선, 흉선, 그리고 유선, 부신, 그리고 췌장, 정소, 난소,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나 호르몬을 만드는 그곳을 자극하는 곳, 그곳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표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뇌하수체는요, 머리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머리 안쪽에 들어있는데 얘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주로 하는 일이 자극 호르몬을 내보낸다예요.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야, 뭐 이거 해봐, 이거 만들어봐, 이거 조절해봐, 이렇게 자극을 주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뇌하수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뇌하수체가 되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에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성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을 얘가 자극해서 나오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한테 오는 분 중에 대부분 다 별명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삼신할미라는 별명이 있어요. 삼신할미를 별명으로 갖게 된 이유가요, 그러니까 난임이나 불임 환자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래서 거의 아기를 갖게 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잘 되지 않아요. 예, 특히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즙이 뭔지 아시죠? 예, 이제 젖이에요. 젖을 분비하게끔 자극하는 호르몬이 여기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즙 분비 호르몬이 많아지면 임신이 안 돼요. 이게 젖이 언제 돌죠? 아기를 낳고 얘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뇌하수체에 혹이나 종양이나 수종이나 아니면은 뭐 혈종 같은 게 생기면,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액 안에 이 유즙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뇌하수체에 작은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저한테 우리 딸이 좀 이상해 라고 하고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지어를 빠는데 여기에서 계속 전 냄새가 나는 거죠. 브레이지어에서 전 냄새가 나고, 이 브레이지어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갖고서는 책상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서 얘를 젖이 분비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걸 치우다가, 그런데 선생님 얘가 생리도 안 해요. 생리도 안 해요. 이렇게. 그 엄마가 생각한 게 뭐예요? 임신이었어요. 임신. 우리 딸이 임신한 것 같아. 네? 그게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 딸한테. 근데 딸한테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봐달라고, 그냥 저를 원래 알거든요, 그 딸도.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걔 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지내지만, 엄마 때문에 알고는 지내지만, 그래서 귀를 봤더니 이 뇌하수체에 조그마한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봐달라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뇌하수체에 종양이 진짜 쬐끄만한데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너 혹시 쭈쭈에서 전 나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젖이 나오면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엄마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젖이 나오니까 이건 큰일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그래서 몰래 숨겼던 거예요. 너 쭈쭈에서 젖이 나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월경 해? 안 해? 그랬더니 월경을 초경 딱 한 번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혈액,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얘 병원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자기가 걱정하는 걸 말로 해보. 야, 너 뇌 종양이 있어. 이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꼬맹이한테는 그냥 이렇게 뇌를 열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얘를 녹일 수 있는 그냥 항암을 조금 하고 끝냈어요. 네. 근데 이유즙 분비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임신하지 못하죠. 그런가요? 네? 네, 맞아요. 남자들 무정자증 있어요. 뇌하수체에 혹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무정자증 생깁니다. 이게 성에 관련된. 그리고 남자분들도 유선이 발달이 돼요. 남자분들도. 그 남자분들도 젖이 분비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온 분 중에. 예. 그런데 그분은 뭐 종양은 아니고 그냥 수종. 작은 물혹이었어요, 물혹. 그 치료하고 나서 괜찮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프롤락틴 수치가, 이 호르몬이 혈액 안에 많다고 해서, 그래서 젖이 분비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임신을 못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제가 치료했던 분들 중에 이 호르몬,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긴 하나, 종양이 있는데 얘는 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혹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얘가 종양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분이 자기 임신을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한 번도 생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초경도 없었어. 그 임신을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예. 그래서 3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귀를 보면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했죠. 자궁난수 할 때 그 얘기 했죠. 야,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뭔 날이에요? 합방하는 날, 그치? 나이가 많으면 합방하는 날이고, 나이가 적으면 사랑하는 날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정해줘요. 그러니까 나팔관이 서요.
이렇게 호르몬 수치가 안 맞는데도 배란이 돼요.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자연히 임신이 됐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년 걸렸습니다. 3년. 그러니까 이분은 저한테 매주 침을 맞으러 진짜 정성을 들이는, 그 침을 여러 번 이렇게 한 1년 정도 맞게 되니까요, 이 유즙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유즙이 조금